일단 REPL 문제는 조금 더 뒤로 밀어보고 수업 내용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기 문제나 정답에 대한 코드를 보는 건 안 돼도 이 REPL 자체를 만들어서 코드를 작성하는 건 다 되잖아요. 네. 사실 이거 쓰는 그 코드 작성용으로 쓰는 것도 오늘이 끝이에요.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에 설치할 거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내일부터 얘 안 쓸 거니까 문제 내일부터가 아니지 다음 주부터. 그래서 문제를 띄우는 부분만 어떻게 해결을 하면은 될 것 같기는 해요. 음, 제가 일단 여기 앞에다가 어떠한 코드를 좀 작성을 해볼게요. 오늘 조건문 배울 겁니다. 어제 마지막에 조건문에 대해서 가볍게 얘기하고 넘어갔죠? 그거 이어서 갈 건데, 자, 일단 이거 한 줄. 자, 이거 한 줄 보면은 우리가 뭘 떠올려야 된다고 했었죠? 얘를 읽어낼 수 있는 한 문장 쭉 떠올리시면 돼요. 지금 저랑 같이 안 하셔도 되지만 머릿속으로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직 정수형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는 age라는 변수 공간을 만들고 15라는 값을 넣겠다 라고 하는 이 한 문장 떠올리셨으면 되는 거고, 얘를 가지고서 간단한 걸 좀 해볼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코드를 그냥 실행시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죠? 콘솔에 성인과 미성년자 둘 다 나오게 되겠죠. 네. 당연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따로 확인을 해보지 않을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목적은 이런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이런 겁니다. 여기 age라는 변수에 담겨있는 값이 변함에 따라서 이 나이대가 만약에 성인이라면 성인만 출력될 수 있게, 만약에 이 나이가 미성년자라면 미성년자만 출력될 수 있게,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까지 배웠던 지식만으로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출력문이 써 있는데 출력이 안 되게끔 할 수 있는 건 우리한테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건이라는 걸 처음 배워볼 건데, 자, 조건문은 일단 if랑 스위치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고요. 스위치는 여기서 기본적인 문법 따로 다루진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if 가지고 할 건데, 제가 일단 if를 사용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소괄호를 하나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괄호를 열었고요. 그 중괄호를 닫은 걸 밑으로 내려놨죠. 자, 그럼 일단 이 소괄호가 뭐고 중괄호가 뭐고 이런 걸 따져보기 전에 일단 이 한 줄에서 중괄호가 나왔어요. 그럼 다음 줄에 만약에 코드가 온다면 위치가 지금 커서가 위치하고 있는 데가 맞겠죠? 여기가 아니라 이쪽이 아니라 한 칸 더 들어와야 되는 거겠죠? 중괄호가 왔으니까 당연히 들여쓰기 한 번 더. 자, 그럼 이 소괄호 얘는 무슨 역할을 하냐? 제가 어제 if 조건문 같은 경우는 이제 조건식이 사용이 된다라고 했었는데 이 소괄호는 그 조건식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적에 부합하게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성인을 걸러낼 수 있는, 만약 age가 성인이라면 이라는 조건을 줘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조건을 줄 수 있을까요? 여기에 age라는 변수, 얘가 가진 값이 얘보다 크면, 혹은 2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관계연산자 같은 경우는 사실 비교연산자라고도 하고 관계연산자라고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어떤 방식을 써도 내가 편한 거 쓰면 돼요. 뭐 크거나 같다, 크다,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이거에 대한 개념만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이제 그냥 편한 거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 골라서 써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걸로 그냥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얘는 이 조건이 만약에
진실이래요. 이 조건이 진실이래요. 그러면 어떤 출력값을 출력해줘야 되죠? 성인이겠죠. 그러면 이 성인을 출력하는 이 출력문의 코드가 이 중괄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어제 if에 대해서 간단한 그 개념을 그냥 쭉 풀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건이 참이면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겠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사실 if의 개념은 끝났습니다 이랬는데 네 이렇게 쓰는 겁니다. if는 이게 끝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만약에 해당 소괄호 이 조건문이 참이면 중괄호 안에 있는 해당 코드를 실행하겠다라고 되는 조건문입니다. 근데 반대로 만약 이 조건이 참이 아니면 얘는 안 한다 이거예요. 아예. 얘를 안 하면 코드는 또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중괄호를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조건문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거 실행시키면 어떤 결과 나올까요? 이거 실행하면 미성년자만 나오게 되겠죠. 왜냐면 이 성인이 출력되는 이 출력문 같은 경우에는 조건문에서 걸려가지고 이 조건식이 참이 아니게 거짓이게 됐으니까 얘를 실행을 안 할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미성년자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면요. 이러면 둘 다 나오겠죠. 왜냐면 이 조건문 안에 들어있는 거는 이 조건식이 참이 돼서 난 이건 실행이 돼야 되니까 실행이 돼서 출력이 하나가 찍힙니다. 그리고 코드를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왔더니 중괄호가 닫혀서 이제 끝났죠? 그러면 해당 if문을 빠져나와요. 그리고 나서 만난 코드가 또 하나의 출력문이기 때문에 얘도 출력해야죠. 그래서 성인과 미성년자 둘 다 나오게 돼요. 그럼 우리가 목표했던 바를 지금 완벽하게 이루진 못했지만 한 발짝 정도는 더 왔죠. 자 그럼 진짜 우리가 목표한 바를 이루려면 뭐 해줘야 돼요? 이거 똑같은 거를 조건만 바꿔서 하나 더 써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할 겁니다. if문 하나 더 써주고요. 받아주는 것까지 만들어주고 들여쓰기 한번 해주고 여기 조건만 어떻게 하면 된다? 돌리면 된다. 반대 개념이 될 수 있게 20보다 작으면 이라는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수 가지고 int가 정수형 타입이라 age라는 변수는 정수가 아니고 못 들어가요. 실수가 안 됩니다. 그러면 뭐 19점 몇 이런 거 안 되겠죠? 뭐 19.5 이런 거 이거 안 되니까 그냥 20보다 작기만 하면 무조건 19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조건이. 그래서 이렇게 if문 두 개를 써주게 된다면 성인인 경우에는 여기서 참을 진실을 만나서 얘를 출력할 거고 얘는 거짓을 만나서 얘를 안 하게 될 거고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반대로 여기서 거짓을 만나서 얘를 하지 않고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진실을 만나서 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면 이제 올바른 결과를 뱉어줄 수 있게 되겠죠. 자, 이게 if문의 완전한 기초예요. 여기서 이제 개념적인 건 달라지는 게 없어요. 추가가 되는 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린 그것만 더 추가로 배우면 돼요. 자, 또 이어서 가볼 겁니다. 여기서는 한 줄 지우기 단축키 같은 것도 이거 컨트롤 X인가 그랬는데 얘가 그냥 지우기가 아니라 저게 되더라고요. 복사가. 그래서 잘 안 쓰게 되는데 자, 제가 이제 밑에 나오는 출력문을 좀 더 디테일하게 쪼갰어요. 아까는 성인과 미성년자 두 가지만 분류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유아 아동 이거는 이제 제가 0부터 하나부터 1부터 9까지 여기는 10대니까 10부터 19까지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기 위해서 출력문을 좀 개수를 늘렸습니다.
이 형태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방금 배웠던 조건문을 활용해서 이 age 변수가 갖고 있는 값에 따라 올바른 출력값을 내게 해주려면 조건을 어떤 식으로 쓰면 되죠? 자, 일단 if.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으니까 한번 써볼게요. 일단 if 조건문을 쓸 거면은 조건문의 기본 사용 모양. 이거는 무조건 와야겠죠? 이 모양은 당연히 지키셔야 됩니다. 자, 여기 안에 이제 age를 가지고 age라는 변수를 가지고서 조건을 떼낼 건데, 자, 유아, 아동, 얘는 1부터 9까지죠. 그러면 아까는 성인과 미성년이라 시작하는 지점의 조건은 우리가 판단을 해도 끝나는 지점의 조건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끝나는 지점에 대한 조건이 필요해요. 그 말인즉슨 지금 뭐냐면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여야 된다라는 거겠죠. 네. 조건이 하나 가지고는 1부터 9까지를 커버칠 수가 없잖아요. 이 간격을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일단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아이고, 반대로 썼죠.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자, 일단 이런 쉼표 같은 거는 문법상 맞지 않지만 일단 적어 볼게요. 얘가 9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혹은 10보다 작아야 돼요. 그죠? 그럼 우리는 이 조건과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조건과 이 조건 둘 다 만족을 해야만 이게 가능하겠죠. 만약에 둘 중 하나만 만족을 한다면 얘가 맞나요? 안 되겠죠. 둘 중 하나만 만족을 한다는 건요, 사실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있어버린 순간 양수는 전부 다예요. 그죠? 그래서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얘랑 얘랑 둘 다 만족을 해야 되는 상태가 되는 건데, 자, 이거를 자바에서는 이걸로 표현을 합니다. 이 기호를 사용을 해요. 이 기호 같은 경우는 이제 키보드에 여러분들 7번 Shift 누르고 숫자 7 누르면 나오는 기호인데, 이 기호 이름이 N%예요. 이 N%를 두 개를 써주는 게 자바에서 이 조건과 이 조건 둘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얘가 걸어버립니다. 이렇게. 자, 얘 이름은 얘는 이제 이름이라기보다는 이런 애들이 이제 얘가 논리 연산자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런 부등호 같은 거 있죠. 얘네들은 이제 비교 연산자, 관계 연산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이 친구들이 논리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이 논리 연산자는 AND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AND는 우리말로 해석하면 그리고가 되겠죠. 그리고라는 거는 A and B라고 봤을 때 A 그리고 B예요. 그러면 둘 다 만족을 해야만 조건이 참이되는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도 만족을 했고 얘도 만족을 하면 둘 다 만족을 했다. 그러면 이 조건식의 결과가 결국에는 참이 된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코드를 실행할 거니까 우리가 만들어놨던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AND를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AND를 배웠으니까 이거랑 반대되는 개념도 하나 있지 않을까요? 둘 다 만족을 해야 되는 게 AND면 둘 중에 하나만 만족을 해도 되는 것도 있어요. 그건 이제 영어로는 or가 될 거고요. 얘는 우리말로 또는이 되겠죠. 그래서 A or B라고 봤을 때 A 또는 B, 얘는 둘 중에 하나만 만족을 하더라도 틀린 말은 아니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기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는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버티컬 바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버티컬 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제 써봤던 역슬래시, 그리고 이 역슬래시가 보통 원화 표시랑 함께 있습니다. 이 원화 표시 버튼을 Shift를 누르고 누르면 버티컬 바가 써져요. 얘는 이제 세로 줄이라고 해서 버티컬 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버티컬 바라는 애를 두 개 써주면 얘가 5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는 N% 두 개, 이번에는 버티컬 바 두 개. 이게 여기서 그냥 이렇게 AND라고 썼을 때 알아먹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그건 안 돼서 우리 이런 기호를 사용하는 걸로, 이게 OR, 이게 AND. 이 AND와 OR는 조건식이라고 한다면 거의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지금 조건 같은 경우 얘는 만약에 AND가 아니라 이걸로 되어 있으면 가능해요? 이거 안 되죠. 얘는 무조건 둘 다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이 오어가 걸려버리는 순간 한쪽만 만족을 해도 얘는 통과시켜 줄 거니까 이 코드가 나와버릴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n%.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내가 지금 어떤 조건을 어떤 식으로 적용시켜야 되는가를 판단하고 AND, OR 이런 거를 적절하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밑에 쭉 똑같이 진행을 좀 해볼 건데 그 전에 이거 한 가지만 해볼게요. 자, 우리가 어제 변수에 대해서 배우면서 컴퓨터가 연산하는 과정에 대한 걸 많이 한번 연습을 했었어요. 실제로 출력하기 전에 변수가 값으로서 사용된 공간이 나오면 컴퓨터는 무조건 변수를 값으로 치환한다 그랬죠. 가장 먼저. 치환하고 나서 그 다음 뭐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 연산자 우선순위에 맞게 먼저 해야 되는 것들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완성된 그 결과물 가지고 출력을 해준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 조건도 똑같아요. 컴퓨터가 코드를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얘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다가 얘를 만나면 if문이 나왔네? 그럼 조건식 봐야지 하고 얘를 봅니다. 그리고 얘를 봤는데 얘 조건에 지금 연산자가 몇 개 쓰였어요? 이거 3개 쓰였어요. 3개. 여기에 비교 연산자 하나, 논리 연산자 하나, 비교 연산자 하나 해서 총 3개가 쓰인 거거든요. 그럼 이 연산자 3개가 결국에 우선순위를 따져가며 누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지 판단을 해가며 작업이 이루어지겠죠. 그거를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일단 변수 나왔으니까 여기서의 age는 당연히 값이죠. 그럼 22로 치환이 되겠죠. 지금 현재 22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변수 나왔으면 얘부터 하는 겁니다. 22. 자, 그랬더니 우리가 익숙한 숫자의 형태로 바뀌었어요. 자, 이러고 나서 얘를 먼저 하냐, 얘를 먼저 하냐, 얘를 먼저 하냐 이 싸움인데 사실 비교 연산자, 얘는 둘 다 비교 연산자죠. 얘네들은 우선순위가 같아요. 그래서 누가 먼저 하든 얘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둘은 같으니까. 그래, 플러스 마이너스가 똑같은 우선순위를 가지듯 이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상관이 없는데 이제 비교가 먼저냐, 논리가 먼저냐 이걸 따져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제 제가 키워드 드렸죠. 연산자 우선순위. 얘는 비교가 먼저예요. 항상 얘가 이 논리보다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먼저 해요. 그럼 22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이죠? 그럼 얘는 이제 어제 우리 그것도 배웠습니다. 진실은 1, 거짓은 0. 이것도 배웠고 자바에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한다? true와 false라고 표현한다. 이것도 배웠죠? 그래서 얘는 맞는 말이니까 true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랑 이 논리 연산을 먼저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얘랑 비교 연산을 먼저 해야 되나요? 비교가 먼저니까 얘를 먼저 해야겠죠? 그러면 얘를 합니다. 얘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얘는 틀린 말이죠. 잠깐만. 얘는 틀린 말이죠. 그쵸? 틀린 말이 맞아요. 순간 당황했네요. 얘는 틀린 말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뭐가 남아요? 네, false가 남아요. 컴퓨터가 연산을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남은 게 true and false예요. 그러면 맞는 얘기 하나, 틀린 얘기 하나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 and는 어떤 의미? 둘 다 맞는 얘기여야만 되는 의미. 그럼 이 조건식은 결과적으로 뭐가 남는다? 네, 거짓이 돼서 false가 남는다. 그러면 이 최종 결과가 이 자리에 이렇게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if은 이 안에 조건식이 참이면 실행하고 거짓이면 실행 안 한다 그랬죠. 지금 조건식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이래서 컴퓨터는 얘를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연산은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자, 밑에 내용도 쭉 가볼 거고요. 복사를 좀 해서 얘는 빼자. 조건은 좀 이따 바꿀게요. 그럼 이걸 복사하는 게 낫잖아. 이렇게 해주고
있으면 빼주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10보다 크거나 같고 20보다 작고 30보다 작고 40보다 작고, 여기는 이렇게 이것도 말씀드려야겠다. 20, 30, 40. 자, 여기 같은 경우 마지막 조건 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40대 그리고 50대 조건 이렇게 안 걸었죠. 40대부터는 40대 이상이라고 걸었잖아요. 그럼 얘는 사실 조건이 두 개가 있으면 안 되겠죠. 얘는 무조건 얘 뒤에 게 사라져야지 오히려 올바른 조건이 되는 거니까 얘를 지웠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얘를 뭐 음수가 아니라 양수로 그 어떤 수를 넣더라도 유아 아동 10대, 20대, 30대, 40대 이상 이 5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오겠네요. 그쵸? 이건 진짜 무조건. 안 나오는 경우 있어요? 없죠. 그런 수는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숫자를 찾으신다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커피 사드릴게요. 근데 불가능한 일이겠죠? 네, 안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 우린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놨어요. 자, 이거 코드 실행해봐야 우린 결과를 알 수 있나요? 아니죠. 애초에 이 연산도 해볼 필요가 없죠. 우리는 이거 보자마자 이건 어디에 적용돼요? 30대에 적용된다는 걸 그냥 알죠. 우리 어떻게 알아요? 그냥 머릿속으로 34시면 30대잖아 이렇게 돼서 그냥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컴퓨터는 정말 안타깝게도 이걸 못해요. 이 친구는 참 똑똑한 친구지만 참 멍청한 친구기도 해요. 얘는 정말 이 코드가 실행돼서 이런 조건들을 하나하나 다 확인해 보기 전까지는 얘는 얘가 30대에 속하는지 40대에 속하는지 이런 거를 전혀 몰라요. 이런 불쌍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놓고서 컴퓨터가 어떤 식으로 연산하는지 가볍게 한번 가볼게요. 자, 34. 일단 에이지 치환하겠죠? 조건 봅니다. 참, 거짓, 결과적으로 펄스 남으니까, 결과적으로 펄스가 남으니까 이거 안 해요. 그쵸? 그리고 빠져나옵니다. 다음 if 또 만났네요. 조건 봐야겠죠? 치환, 조건 봤는데, true, false 나와서 얘도 안 합니다. 내려가요. 조건문이네요. 또 봐야겠죠, 조건식. 봤어요. 참, 거짓이죠. 얘도 안 합니다. 내려가요. 조건문 봅니다. 참, 참이니까 실행하겠죠. 얘는 여기서 30대를 찍어요. 자, 그리고 나서 빠져나왔습니다. if 들어왔죠. 이거 조건을 컴퓨터가 해볼까요? 안 해볼까요? 네, 합니다. 컴퓨터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참 똑똑하지만 멍청한 친구라서 써있는 건 해봐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정답을 찾았지만 사실 얘는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냥 조건에 부합해서 여기다가 출력을 때렸을 뿐인 거지 얘는 이게 맞는지 틀린 건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얘를 해요. 했더니 거짓이라서 얘를 안 하는 뿐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코드의 실행 결과는 34가 나오게 됩니다. 아니 30대가 나오게 돼요. 이 흐름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이 똑똑하지만 멍청한 이 불쌍한 컴퓨터 친구를 좀 더 스마트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간에 정답을 찾았을 때는 그만해 라고 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쵸? 컴퓨터가 실제로 이런 연산을 한 번 하는 동안에 우리의 메모리는 계속 사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짜놓은 코드가 프로그램이 완성이 돼서 사용자가 이 프로그램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이런 연산들 있죠. 그게 사용자의 컴퓨터에 부하를 주는 거예요. 모든 코드들이 실행이 될 때마다 심지어 이 변수가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메모리는 이 변수의 공간을 할당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사용자의 컴퓨터는 계속해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부품들이. 자, 그러면 내가 컴퓨터가 상당히 안 좋아요. 근데 프로그램이 조금 무거워요. 이거 돌리려고 그러면 컴퓨터가 완전 버벅거리고 렉 걸리고 난리 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많은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고 싶었는데 뭐 그렇지 못한 사용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일은 개발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린 최대한 이런 불필요한 연산들을 제거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코드를 작성할 때부터 이걸 모두 다 계산하고 하는 거는 힘드니까 기능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발전시켜 나가는 형태로 코드를 수정해 나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을 해보실 거고. 자, 그럼 이 멍청한 친구를 좀 더 스마트하게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뭐 했죠? if 앞에 else를 붙였죠. 근데 제가 어제 if에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if, 그냥 if가 있고, else if가 있고, 그리고 else가 있고, 여기 띄어쓰기 한 칸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 중에서 얘를 배워보는 시간이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else if. 근데 사실 이렇게 줄을 안 올려도 돼요. 그냥 이대로 써도 돼요. 이대로 먼저 보여드리죠. 자,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차이점은 첫 번째 if를 제외하고 나서 밑에부터는 if 앞에 else를 붙였죠. 자, 이러면 컴퓨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또 알려드릴게요. 이거 밑에 너무 많이 가면 힘드니까 이 정도만 합시다. 10대에서 끊기도록. 자, 역시 똑같아요. 첫 번째 if를 만납니다. 그러면 치환, 참, 거짓, 결과 거짓, 안 해. 내려가요. 똑같아요. 내려갑니다. else if네. 조건식 봐야겠지? 봅니다. 참, 둘 다 참이네? 너 출력해. 얘 출력을 해요. 그리고 내려가지 않아요. 여기서. 이쪽으로 안 내려가요. 얘는 바로 이쪽으로 나와버립니다. 이 이유는 정말 간단해요. 자, else if를 적용시키기 전에 그 상태에서는 너무 크게 그렸네. 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너무 큰가? 자, 이 사각형 하나가 하나의 if문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else if를 적용하기 전에는 우리가 만들어놨던 if문 총 5개는 진짜 딱 이 모양이에요. 각각의 if문, 각각의 사각형이에요. 근데 우리가 첫 번째 if 그냥 두고 밑에서부터 else if로 엮었죠. 그리고 밑에 있는 4가지가 다 else가 사용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한 덩어리가 됩니다. 얘는 이제 별개가 아니에요. 이 else if 적용하기 전에 이 별개일 때는 얘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얘는 해야 돼요. 그리고 얘 안에서 무슨 일 벌어져도 얘도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돼요. 조건식은 무조건 하는 거예요. 조건을 봐야 참인지 거짓인지 알고 그래야 할지 안 할지 결정할 거니까. 근데 else if를 사용해서 한 덩어리로 묶어 놓으면요. 얘는 이 한 덩어리 안에서 여기든 상관없어요. 어디든지 간에 단 하나의 조건문이 참을 만나면 그 나머지 조건들은 쳐다보지 않아요. 이해되실까요? 자, 만약에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얘는 이거 보고 안 해. 이거 보고 안 해. 이거 보고 안 해. 보고 안 해. 그리고 얘도 보고 해요. 이런 경우에는 if를 다 따로 쓰나 else if로 엮나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얘는 보고 참이야? 너 해. 그리고 이걸 안 해요. 쳐다도 안 봐요. 애초에 조건 연산 자체를 안 합니다. 추가로.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한 덩어리로 엮었을 때가 훨씬 연산해서 효율이 올라가겠죠. 지금 이 조건 하나만 확인하려고 해도 치환하는 작업 2번에 비교 연산 2번에 논리 연산 1번까지 총 5번의 네, 총 5번? 맞나? 네, 맞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 5번의 연산을 해야 되고 그 결과로 남아있는 걸 보고 얘를 한 해만 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당 5번씩이면은 지금 벌써 20번을 아꼈잖아요. 대충. 얘는 5번이 아니겠지만 이렇게 연산의 효율을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if와 else if예요. 자, 그러면 else if 배웠는데 얘는 왜 else 안 써요? 얘는 왜 안 쓸까요? 이거는 그냥 문법으로 없어요. 조건문이 시작을 하려면 그러니까 스위치문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if문을 사용을 할 거라면 조건문의 시작은 무조건 if예요.
if가 열려야 덩어리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없는데 else if로 시작해서 덩어리를 가진다? 이런 문법이 없어요. 그래서 스타트는 무조건 그냥 if가 나와야 되고요. 그 밑에 else if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건 내 자유. 단 쓰면 한 덩어리로 묶어서 불필요한 연산을 제거할 수 있다. 대신에 만약에 제가 여기가 이렇게 40대 이상이 아니라 얘는 40대로 뽑아주고 싶었어요. 그럼 이거 한 덩어리로 묶으면 돼요? 잠깐만. 상관없지. 예시가 잘못됐네요. 그게 아니라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예. 유아 아동에 만약에 10살을 유아 아동이면서 10대라고 하고 싶어요. 그런 상황일 때 이거 한 덩어리로 묶어놓으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어요? 이거 안 되죠. 10살 넣으면은 얘만 나올 거잖아요. 얘 때려 죽어도 못 나오잖아요. 코드 위에서부터니까. 여기 참 만나는 순간 얘 나오고 얘 아예 거들떠도 안 볼 거니까. 그쵸? 이런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else if가 좋다는 아니고 내가 현재 처한 상황에서 정답을 찾아낼 때 중복된 결과가 절대로 없는 경우, 있을 수가 없는 경우, 그때는 한 곳에서 정답을 찾자마자 다른 조건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다 보니까 그때는 이렇게 한 덩어리로 묶어서 작업하는 게 연산에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처음에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한 덩어리라서 사실 이렇게 쓰는 게 가독이 좀 더 좋아요. 얘가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요. 이게 사실 여러분들 코드 좀 더 길게 막 복잡하게 쓰다 보면은 뭐 이렇게 쓰다가 다시 if 나오고 이러거든요. 이게 상당히 흔한 일인데 이러면 헷갈려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지만 뭐 오류 같은 건 안 나지만 저는 보통 if와 else if 이런 걸로 엮였으면은 이렇게 한쪽을 붙여줍니다. 얘를 줄바꿈을 하지 않고 이래야 가독성이 차라리 이게 한 덩어리구나 여기서 또 다른 if가 시작이 됐구나 이렇게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실제로 이 자바 수업에서 자바2 마지막에 게시판 만들다가 요거를 매번 줄바꿈을 하시면서 작업하시는 분이 이거 파악하는 걸 착각하셔가지고 문제없이 코드를 짜놓고도 한참을 에러를 못 찾던 일화가 하나 있었어요. 되면 안 되는데 되고 막 돼야 되는데 안 되고 그래서 왜 안 되지? 에러는 없는데 뭐지? 그런데 이거가 문제였어요. 중간에 이걸 잘못 써버린 거죠. 하나를 else를 안 엮어가지고 그런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본인이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게끔 적어주는 게 중요한데 저는 보통 한 덩어리라면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얘가 한 덩어리라는 느낌을 더 강하게 주기 때문에 자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자 여기서 else if로 쭉 내려오는데 자, 여기까지 조건을 컴퓨터가 봤는데 아니래요. 그럼 얘는 지금 현재 우리 상황에서 얘는 무조건 40대 이상이 나와야 되죠. 아까 양수 전부 다 커버칠 수 있는 그 범위들을 만들어 놨던 거였으니까 음수를 적는 게 아니라면 무조건 이 네 가지 다 아니면 40대 이상이 나와야만 해요. 그쵸? 그러면 이 조건 의미가 있어요? 여기까지 안 했는데 얘가 의미가 있어요? 이건 이제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각각의 if가 아니라 한 덩어리면 자 보세요. 얘 안 했고 얘 안 했고 얘 안 했고 얘 안 했어요. 그럼 얘 해야 되잖아요. 우리 조건에서. 근데 만약에 얘가 한 덩어리니까 여기 이게 참이라서 얘를 출력을 했대요. 그럼 얘는 안 하겠죠. 그러면 어차피 이 조건 안 보잖아요. 여기 조건 있나 없나 상관없잖아요. 여기까지 여기서 걸리든 여기서 걸리든 여기서 걸리든 여기서 걸리든 똑같다라는 얘기죠. 위에서 걸리면 이 조건이 있나 없나 어차피 의미가 없다. 근데 여기서 안 걸렸고 여기까지 내려왔으면 우리 상황에서 얘는 어차피 조건이 의미가 없다. 그럼 결론은 조건이 의미가 없다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때는 이걸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if, else if,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else 이 친구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친구 else, 얘가 가지는 단어 뜻이 뭔지 아시나요? 그냥 그 밖에라는 뜻이거든요. 얘가 이제 직역하면 그 밖인데 딱 그 뜻이 아주 적절해요. 그 밖에 모든 것. 조건 없어요.
애초에 제가 지금 조건식을 같이 지웠죠. 소괄호도 없어요. 조건식을 쓸 필요가 없으니까 소괄호를 빼는 거예요. 오히려 소괄호가 있으면 에러가 납니다. 얘는 없어야 되는 조건이 있는 것처럼 간주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러면 얘가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냐면, 자, 이 else를 만나기 전까지 이 덩어리를 타고 내려오면서 조건을 봤는데 여기서 한 번도 부합이 안 됐어요. 정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면 무조건 얘를 출력해요. 그냥 조건이 없으니까. 얘가 가진 의미, 그 밖의 모든 경우가 되는 겁니다. 이만큼 그 밖의 모든 경우는 얘다. 이렇게. 근데 얘가 있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여기서 만약에 참을 만나 출력을 했다면 어차피 얘는 또 안 봐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해되실까요? 일단 else는 그렇게 쓰는 건데, 자, 이 else 같은 경우 이건 어떨까요? 이거 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면 여기까지 정답을 찾지 못하고 내려왔을 때, 여기까지 찾지 못하고 내려왔을 때 얘가 그 밖에 모든 거면 얘를 때리겠죠. 지금 이거 조건식 있어서 색깔 이렇게 된 건데, 얘 없어도, 조건식 똑같이 문법처럼 없어도 무조건 얘 때려야 되죠. 그럼 얘 의미 있는 코드예요? 애초에 여기까지 못 내려올 텐데 무조건. 여기서 못 걸렸으면 얘는 무조건 하는 애잖아요. 그 밖에 모든 경우. 그럼 얘는 의미가 없는 코드죠. else는 이런 문법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if는 조건문을 시작할 때 무조건 얘로 시작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근데 else는 맨 마지막에만 위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써야 되는 상황일 때 얘를 쓰게 되면, 쓸 거라면 맨 마지막에만 한 번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사실 이론상 당연한 얘기긴 해가지고 else는 그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떨까요? 이거까지 지우자. 이거 가능할까요? 저 지금 if 다음에 else if 없이 else가 왔어요. 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lse if는 정말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이에요. 그래서 if, else 이렇게 하면은 완벽한 이지선다를 체크할 때 이런 조건문을 많이 써요. 아까 우리 성인, 미성년자 같은 거 할 때 이런 거 쓰면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었어요. 조건 두 개, if 두 개 따로 쓸 필요도 없이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자,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떨까요? 한번 보세요. 아니다, 더 헷갈리게 이렇게 놔볼게요. 이건 어떨까요? 에러가 날까요? 얘는 에러는 안 나죠. 그냥 덩어리가 두 개가 됐을 뿐이에요. 이만큼이 한 덩어리가 된 거고 이만큼이 한 덩어리가 된 것 뿐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제대로 못 뱉어줄 수는 있어요. 왜냐면 그 밖에 모든 거가 우리가 완벽하게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사실 지금 상황은 큰 문제가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 하나 때문에 정말 큰 차이가 생길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if, else if, 그리고 else까지 상당히 많은 개념들을 배우고 계시고 54분?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요거까지만 해보고 쉬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할게요. 예. 영상으로 복습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웠던 거를 활용해서 간단한 퀴즈 느낌이에요. 자, 지금 코드 실행하면 느낌표 나와요? 골뱅이 나와요? 둘 다 나와요? 느낌표 나오겠죠? 왜냐면 첫 번째 조건만 참이니까. 그쵸?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한 퀴즈를 한 두어 개만 더 해볼 겁니다.
보여줘. 보여줘. 그렇지. 네. 이렇게 느낌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달라질 거 없죠. 느낌표만 나오겠죠. 대신에 컴퓨터는 연산을 한 번 더 하겠네요. 덩어리가 두 개가 됐으니까. 자, 그러면 자, 이러면 느낌표, 골뱅이 둘 다 얘는 느낌표만 나오겠죠. 왜냐면 한 덩어리잖아요. 한 덩어리는 하나 참 만나서 조건 부합해서 출력 뽑아내면, 실행되면 그 밑에 있는 조건은 어떻게 한다? 안 쳐다본다. 조건을 쳐다봤다면 골뱅이도 나왔겠죠. 참이니까. 그죠? 근데 지금 느낌표밖에 안 나와야 되는데 얘가 또 계속 먹통이니까 세로 고침을 한번 합시다. 자, 이렇게 이해가 좀 되실까요? 네, 그러면 이거는 골뱅이가 나오겠죠. 네. 이제 기본기는 다 익히셨어요. 여러분들 이 기본기를 바탕으로 문제를 좀 풀어보실 건데 이 문제가 또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일단 한번 열어봅시다.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 해보시면은 하단에 이제 개념, 위에 나온 세 개의 개념은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을 좀 정리해놨다. 예시 같은 걸 한번 써놨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 문제 한번 열어볼게요. 저는 일단 됐습니다. 되셨나요? 되실 리가 없겠죠. 그쵸? 네, 제가 또 수업 페이지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런 일은 사실 강의하면서 제가 처음이라 저희 수업 페이지가 상당히 길어질 것 같아요, 내용이. 문제들이 이렇게 자꾸 들어가다 보면. 괜찮습니다, 이건. 자, 수업 페이지에 공유됐으니까 새로 고침하시고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긁어다가 본인 REPL에다가 붙여넣기 해주세요.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쉬는 시간 가질 겁니다. 자, 다 되셨나요? 옮기셨어요? 네, 그러면 자, 이 문제는 정말 간단해요. 얘가 써있는 말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딱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할 거예요. 조건식을 보고서 얘가 진짜 참일 것 같다 하면 참을 쓰라고 했고 거짓일 것 같으면 거짓을 쓰라고 했는데 참일 것 같아서 참을 쓸 때 그냥 참만 쓰지 마시고 숫자를 써보세요. 같이 참 1 그리고 그 밑에서 또 참을 만나요. 그럼 참 2 이런 식으로 거짓도 마찬가지로 거짓 1, 거짓 2 이런 식으로 카운팅을 쭉 하면서 맨 위에서 맨 아래에 있는 문제까지 직접 풀어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 시간을 좀 드릴 거고요. 일단은 쉬는 시간을 먼저 가졌다가 다음 시간부터 풀어보는 걸로 할게요.